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르며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2일 밤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약 4분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포문을 먼저 연 건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 문제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언급하던 중 북한을 폭력배로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He embraces guys like the thugs like in North Korea and the Chinese president and Putin and others, and he pokes his finger in the eye of all of our friends, all of our allies.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벌이는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을 암시했지만 자신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Guess what? It would be a nuclear war, and he does have plenty of nuclear capability. In the meantime,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Seoul, you know, is 25 miles away. Millions and millions, 32 million people in Seoul. Millions of people would be dead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임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 문제가 엉망이었다면서 자신의 임기 초 3개월은 매우 위험한 기간이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해법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돕지 않을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 배치나 영내 미군 증강, 한국과의 군사작전 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겁니다. Because I'd make it clear, which we were making clear to China, they had to be part of the deal. Because here's I made it clear, and as a spokesperson of the administration when I went to China, that they said, "Why are you moving your missile defense up so close?" I said, "Because North Korea is a problem."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거듭 폭력배라고 부르면서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더 역량을 갖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을 만나기 위한 조건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김 위원장과 만남을 시도했었지만 김 위원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tried to meet with him. He wouldn't do it. He didn't like Obama. He didn't like him. He wouldn't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이 자신들을 만나지 않으려 한 건 오바마 정부가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박했습니다. Like saying w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tler before he in fact invaded Europe, the rest of Europe. Come on. The reason he would not meet with President Obama is because President Obama said, we're going to talk about denuclearization. We're not going to legitimize you,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ut stronger and stronger sanctions on you. First 2 or 3 months, there was a very dangerous period in my first 3 months before we sort of worked things out a little bit. Okay. There was a they left us a mess, and Obama would be, I think, the first to say it was the single biggest problem he thought that our country. 북한 문제를 포함해 TV 토론 모든 사안에서 각을 세우며 맞선 두 후보는 다음 달 3일 대선까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을 지원해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미 법무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 정권이 벌이는 제재 위반의 대부분은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2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중국은 북한이 탈취한 자금이나 북한 정권으로 유입하길 원하는 자금의 돈 세탁을 돕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또 사이버 인프라를 제공해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도울 뿐 아니라 전문성 공유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n my world, I see it mainly on the cyber side, expertise, infrastructure, and actually, the laundering and things like that. And definitely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cyber activities. 데머스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는 중국 당국의 북한의 해킹 관련 사건 수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무부의 대북 제재 집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실패를 원하지 않는 중국 같은 나라라면서 특히 중국이 연루된 경우 법 집행이 훨씬 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또 북한이 정교하며 재능 있는 사이버 침입 전문가와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버 전력 이용 방식은 자금 탈취에 활용됐다면서 다른 적대국과 차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s I said, they've used it really to steal banks and money. That's not really the behavior we see from China or Russia or even Iran, despite the Iran sanctions. North Korea is kind of unique in that way. 데머스 차관보는 또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는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14건가량의 북한 관련 사안을 진행했으며 이는 대단히 훌륭한 수치라고 평가하고 대북 제재에 피해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형사 기소를 비롯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 압류, 암호화폐 계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몰수 소송과 사이버 작전에 대한 대응 등 크게 3범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특히 이들 3범주에서 밝혀진 북한 불법 활동의 동기는 외화 등 금전 취득이었다면서 이것은 바로 대북 제재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VA 뉴스 지다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 봉쇄와 통제 강화로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탈북민들이 연이어 체포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원단체들은 과거 김하중 전 주중대사가 중국 당국을 설득해 탈북민 1000명 이상을 구출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21일 BOA에 지난 3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12명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작년 3분기 223명에 비해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 규모는 20년 만에 최저인 300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는 최근 일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되는 상황이 지난 2-3개월 사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잡히거나 못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들어온 사람의 숫자만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람들 데리고 19명이 또 잡혔더라고요. 김 목사는 지난 석 달 사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이 거의 50명에 달한다며 어쩔 수 없이 탈출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코로나로 수입이 전무했던 일부 중개인들이 무리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최근 동남아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은 대부분 안전한 곳에 장기간 숨어있던 사람들이라며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중개인 P씨도 22일 BOA에 지난 8, 9월에 일부 탈북민들을 잠시 동남아로 이동시켰지만 지금은 너무 위험해 활동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못 빼요. 못 빠져요. 사고율이 높아요. 진짜 옥지로 가는 거죠. 그럼 완전 목숨 내걸고 가는 거예요. 김성은 목사 등 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과거 김하중 전 중국 주재 한국 대사의 탈북민 지원 사례를 적용해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자신의 책과 강연 등을 통해 재임 기간 탈북민 1065명을 보호해 한국행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지성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1일 장하성 주중대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이탈 주민법 4조에 근거해 장 대사와 외교부가 중국에 억류되어 북송을 앞둔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탈북민 신변 보호 문제, 강제 북송을 막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중국 당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중국 정부의 6.25 한국전쟁 역사 왜곡에 한국 정부가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23일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발했고 중국은 이 불의의 전쟁의 핵심 책임자라며 한국이 당한 비극에 대해 가해자들을 도운 입장에서 중국 정부는 사죄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마땅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6.25 참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당시 중국의 참전을 통해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했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으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올해 무역 규모가 전년도 대비 약 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23일 공개한 무역 자료에서 북한과 중국의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 무역 총액은 5억 3,117만 달러라고 밝혀 지난해 19억 5,587만 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초부터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의 9월 무역 총액은 2,081만 달러로 전달인 8월에 2,583만 달러에 비해 500만 달러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 등 북한 당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3일 한국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 측이 시신을 발견하면 돌려보낼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시신이 조금 늦더라도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측이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한국군 발표와 관련해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며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